대기업 김남국입니다. 금일 라파스의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몇 번의 변동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상한가를 보여줬죠.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 라파스, 과연 글로벌로의 진출이 기대가 되는데, 이 라파스가 가지고 있는 주요 기술은 마이크로니들입니다. 이 마이크로니들 기술 보유 중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한 궁금해지는데, 오늘은 많은 기업들이 마이크로니들 개발에 뛰어든 만큼 라파스의 기술이 왜 부각되고 있는지, 이에 따른 주가의 흐름들을 어떻게 이어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기대해 보면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슈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마이크로니들에 대한 이슈이긴 한데, 첫 번째는 마이크로니들 비만 치료제가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라파스는 비만 치료제 원료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제약사들과 접촉 중에 있고, 현재 임상 진행 중인 DW1022의 일단 결과가 나온다면 본격적인 파트너십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라파스는 자체 기술인 마이크로니들의 대원제약이 개발하고 생산한 GLP-1 기반의 세마글루타이드를 탑재한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임상 1상 진행 중인 이 비만 치료제는 용량을 달리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난 10월에 코호트 3까지 임상이 중단되지 않고 투약이 실시됐습니다. 임상을 진행하면서 심각한 안전성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라파스의 히알루론산 마이크로니들 패치가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이 됐다는 점인데요. 19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최한 2024년도 세계 인류 상품 수여식에서 라파스의 히알루론산 마이크로니들 패치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수여식 자체가 연구 개발사에게 있어서 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라파스의 추후 모습들이 기대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인증 로고를 사용한다는 점, 해외 마케팅과 금융 컨설팅 같은 정부의 각종 수출 지원 사업에서 우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은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나 세계 시장에서 5% 이상의 규모로 7년 내 그 수준으로 향후 세계 시장 주도 가능 상품이 기대되는 상품에게 지정이 되는데요. 라파스의 히알루론산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히알루론산과 유효 성분을 초미세반응 형태로 건조시켜서 고형화된 유효 성분이 피부에 통증 없이 침투해서 피부 속 수분에 의해서 용해되고 효과가 극대화되는 혁신적인 약물 전달 기술입니다. 이런 강점을 가지고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성과 시장성을 모두 인정받은 상황이죠. 라파스의 마이크로니들 기술력은 국내 기업 중에 탑티어지만 추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이 생산력입니다. 이 타사의 경우 바늘 모양의 니들의 약물을 묻혀서 생산하는 방면에, 라파스는 패치 위에 점도가 있는 약물을 떨어뜨린 다음에 또 다른 패치를 위에 덮습니다. 그 이후에 두 패치의 간격을 벌리면 약물의 점도 때문에 모래시계 모양으로 바뀌는데요. 이때 건조를 하고 분리를 하게 되면 두 패치의 각각의 니들이 생기기 때문에 한 번의 공정으로 두 개의 패치를 얻을 수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직접 라파스에 전화를 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질문 내용은 이런 방법으로 생산을 한다면 모양이 균일하게 생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였습니다. 모양이 균일하지 않으면 그만큼 투약을 했을 때 약효에 대한 차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라파스 측의 답변은 현재 이 방법으로 생산을 했을 때 모든 제품의 검수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생산 수율이 95% 이상 나오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 방법은 라파스에서 특허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2033년까지는 라파스만이 사용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라파스에서 마이크로니들을 이용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은데 비염, 비만, 치매, 편두통 치료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이 비만 치료제인데요. 비만 테마가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마로 인한 움직임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라파스에서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는 현재 일상 임상시험 진행 중에 있는데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10월에 마지막 용량군인 코호트 3까지 임상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정에 있어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라파스와 대원제약은 빠른 제품 출시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용량 설정을 담당하는 임상 2상을 생략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이번 1상 임상 시험 결과에 따라서 내년 중에 바로 임상 3상이 개시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이번 임상이 동일한 기업의 의약품과 마이크로니들 패치형 의약품이 거의 동등한 수준의 약동학을 보이기만 한다면 2상 임상 시험 자체가 필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 3상 임상 시험으로의 진행 또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마이크로 니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니들의 깊이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표피층에 투여가 되고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장품이 있고, 이 여드름이나 흉터 치료제에 사용되는 일반 의약품, 진피층과 그보다 더 깊숙이 투약되는 전문 의약품과 그리고 백신이 있는데요. 현재 마이크로 니들 패치 대형의 전문 의약품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어느 시장에도 상용화된 제품이 없기 때문에 라파스의 이번 비만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라파스의 주가는 1시 이전에 상한가를 보였다가 오후에 다시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2시 이후부터는 다시 상한가를 향해서 말아 올렸는데요. 결국 상한가를 찍으면서 투자자분들에게는 안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금일 221선을 돌파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시나리오가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내일 이 추세선과 이 매물대 라인 위로 갭 상승이 나온다면 이전 저항 라인인 이 라인까지 돌파해주는 모습도 기대해볼 수 있고, 올해 연말 1상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2상 임상을 패스하고 이 3상 임상으로의 진행이 확실시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 매물대 라인도 노려볼 수 있겠죠. 아니면 횡보를 하다가 조정이 몇 차례 나온 이후에 이 단기 추세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이나, 만약에 조정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이 단기 추세선을 따라서 조정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제 개인적인 견해인 만큼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해주시고,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김남국이었습니다.